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사회보험 탭 사회보험관리 1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퇴사한 사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 상실 신고서 탭을 보면 사업장에서 코드 도움 받아 사업장 등록에 등록된 사업장 중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월일을 입력해서 조회합니다. 소득자 코드에서 코드 도움하면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가 입력된 사원이 조회되어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우측 상단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 퇴사월을 입력해서 해당 월의 퇴사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득자를 반영하면 고용산재, 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 여부를 OX로 표시해 주는데요. 우측 상단에 고용, 산재, 연금, 건강의 체크박스로 OX를 변경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는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구분되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실일은 사원 등록에 입력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자동 반영됩니다. 고용산재에서 상실 사유와 구체적 사유는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은 급여자료 입력 기준으로 과세 총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상실부호는 코드 도움으로 선택하고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한다면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를 여로 변경합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상실보호를 선택하고 보수총액은 마찬가지로 급여자료 입력 기준으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전년도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작성하는데요. 전년도 정산구분이 불하면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 개월수가 활성화되어 입력 가능하고 여로 선택하면 해당 란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상단의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공단으로 신고한 후 연락받을 신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추가사항 탭에 신고 담당자와 신고 담당자 휴대폰을 입력해 두었다면 작성자 정보에 회사 등록 새로 불러오기로 반영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등록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 등록에서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새로 불러오기로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마감 및 신고를 하기 위해선 사업장 우편번호가 반드시 5자리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해당 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단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QR 신고, EDI 신고, 팩스, 우편,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의 공단 마감과 공단 신고 버튼을 이용해 간편하게 QR 신고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데요. 공단 마감과 신고를 하기 전에 상실신고서 서식에 회사인감이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등록 메뉴, 기본사항 탭 하단에 회사인감 도장 등록에 4가지 옵션 중 원하는 값으로 인감을 등록하고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 메뉴에서 상단 인쇄를 눌러 출력 설정에 있는 회사인감 도장 인쇄를 체크해서 서식에 회사인감이 반영되도록 한 후 설정값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사인감, 작성자 정보, 사업장 정보까지 모두 반영했다면 공단 신고를 위해서 상단의 공단 마감을 클릭하는데요. 공단 마감을 하기 위해선 신고월의 일자까지 지정해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을 하고 공단 신고 버튼으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전송한 신고서는 상단 사회보험 접수 현황 버튼을 클릭해서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서 그동안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해 보려면 작성 조회를 클릭합니다. 작성 조회 팝업에선 각 사업장별로 작성된 신고서들을 신고 접수 연월별로 확인 가능하고 신고서를 선택해 더블 클릭하거나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작성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신고서를 체크하고 하단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때 공단 마감된 신고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득자인지 예술 특고인인지에 따라서 작성하는 서식이 다른데요. 예술인이나 특고인이 있다면 사업장 등록을 별도로 하고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으로 선택해서 작성한 내역을 인쇄물에서 확인해 보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예술인이나 특고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작성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고용 산재에 대한 별도 서식으로 내역이 조회됩니다. 다음으로 이직 확인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과 신고 월일을 선택해 조회합니다. 소득자 코드에서 F2 코드 도움이나 더블 클릭을 하면 퇴사자가 조회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명부터 휴대전화번호까지는 사원 등록의 정보가 반영되고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 이직일은 퇴사일자가 반영됩니다.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코드 도움받아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 이직 사유도 10자 이상으로 필수로 입력해줍니다. 임금 계산 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서 3개월 전의 기간으로 자동 산정되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일수가 총 일수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임금 내역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반영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에 3개월분만 계산한 값이 계에 반영됩니다. 임금 내역의 금액은 상단 임금 적용 설정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반영되는데 급여 일할 계산 기준과 급여 총액 반영 기준 중 원하는 값으로 선택합니다. 현재는 급여 총액 반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임금 계산 시작월 또는 종료월이 일할 계산한 임금으로 반영되길 원한다면 급여 일할 계산 기준으로 체크하고 4가지 옵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입퇴사월 일할 계산 1번은 시작월은 입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입사한 사원이 8월에 퇴사했다면 임금 계산 시작월에 입사월이 포함되니까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한 5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한 값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시작월에 입사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입퇴사월 일할 계산 2번은 입사월일과 상관없이 임금 계산 기간 시작월의 임금이 모두 일할 계산됩니다. 입퇴사월 일할 계산은 종료월은 무조건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 계산 기간 시작월 일할 계산은 시작월만 일할 계산하고
임금 계산 기간 종료월 일할 계산은 종료월만 일할 계산합니다. 지금처럼 임금 적용 방법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에서 입력된 사원을 삭제하고 재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계산 기준으로 금액이 반영되므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평균 임금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되고 통상 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입력합니다. 하지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임금은 임금 계산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직접 계산해서 작성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당시에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한 주의 소정 근로 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선택합니다. 기준기간 연장은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번호를 적고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입력합니다. 사유는 1번 질병부상, 2번 사업장 휴업, 3번 임신, 출산, 육아, 4번 기타 사유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과 일수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고 그 아래 칸으로 1개월씩 지난 기간으로 적는데 통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합니다. 이직 확인서에 대한 작성 방법은 기능 모음 작성 요령에 이직 확인서 작성 요령 탭을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 메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